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자녀들이나 본인들에게 이 약을 쓸까 말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두의산만증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치료는 상담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또 우리 영적으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약물 치료, 각성제의 치료가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이제 사이코스티뮬런트라고도 말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앰페타민이고 그거는 이제 1927년에 약이 이제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1944년에 메틸페니데이트라는 화학물질이 여기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10년쯤은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1954년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메틸페니데이트라는 화학 성분을 가진 이 물질을 갖다가 이제 사용했을 때 몸 안에 한 3시간 내지 4시간 짧게 있는 그런 프로덕트가 리탈린입니다. 그 리탈린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컨설타라던가 리탈린 롱 액팅 같은 거로 이렇게 바꾸기 전에 가장 몸 안에 잠깐 들어가 있고 부작용이 있나 없나를 금방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씁니다. 리탈린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부작용이 있나 없나 알고 없으면은 차차차차 조금씩 올라가 가지고 메틸페니데이트의 용량을 자기 아이의 몸무게 아니면 성인의 몸무게 그걸 킬로그램으로 해서 1kg당 1mg 또는 up to 1.5mg까지. 미국에서는 파운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44파운드의 아이를 봤는데 6살인데요. 걔가 킬로그램으로 하면 20kg 되겠죠? 그럼 그 아이가 20kg이면 이 리탈린을 줄 때 20ml 또는 30ml까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걔를 저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제가 실제로 어저께 본 환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아이가 6살 이전에는 저는 절대로 약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작용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그 어린애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약이 그렇게 효과적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온 몸 안에 너무 오래 있고 몸에서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고 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것이 그 6살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폐 증상과 같이 이제 주의산만증이 왔는데 자폐 증상 자체는 치료가 교육입니다. ABA라고 그래가지고 Abnormal Behavior Analyst가 뭐 소리를 지른다던가 누가고 자꾸 이게 집어던진다던가 이런 거 하면은 안 되도록 하는 그 비헤이비어 테라피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못하니까 스피치 테라피 하시고 뭐 물리치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치료가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려면은 아이가 주의를 집중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아이들을 이제 주의산만증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이 아이를 갖다 처음에 그럼 시작할 때 이 약물을 5mg가 가장 작은 양이거든요. 근데 저는 5mg도 이렇게 반을 자르면은 2.5가 되고 아침 밥 먹고 2.5mg 반알 주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점심을 먹고 반알 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일주일 동안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5mg을 아침에 주고 5mg을 점심 후라든가 그 이후에 주고 그러면 전체가 10mg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44파운드, 20kg 정도니까 안전하게 필요하면은 그 다음에 10mg까지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단위로 5mg씩 천천히 올라가면서 보면은요. 이 아이가 혹시 그 약을 먹고 나면은 이제 되게 입맛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약의 그 부작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아침 식사를 먼저 했으니까 밥 먹은 후에 문제가 오는 거니까 점심 먹을 때까지는 그리고 이게 약이 몸 안에 있질 않거든요. 3시간 있으면 다 이제 오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점심 먹을 때는 입맛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그때 점심 먼저 먹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용량을 줍니다. 그러면은
음식이 들어간 다음에 약을 쓰면은 배가 아프거나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음식을 안 먹고 빈속에다가 이제 약을 쓴다면은요, 우리 이 소화기관 안에는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이 있고 브레인에서 내려가는 그 미주신경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예민합니다, 우리 장이. 그래서 위에서도 그렇고 소장, 대장 이런 데서 비어 있는데 이 약이 들어가면은 이게 스티뮬레이션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티뮬레이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좀 아프겠지요. 그리고 대장이 이렇게 이제 그 연동 운동을 해가지고 음식 들어온 것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대변으로 내버리는 건데,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설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고, 아니면 밥을 싫어하는 애라면은 뭐 아침에 뭐 시리얼이라던가 우유라던가 뭐 이런 거 마시고, 그 다음에 배가 좀 뭐가 들어가 있을 때 약을 먹으면은 그렇게 지금 장이 막 요란스럽게 스티뮬레이션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시면은 이제 부작용도 그만큼 이제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이 아이가 이제 그 약을, 밥을 먹고서 이 약을 먹었는데도 뭐 머리가 아프다, 그 다음에 심장이 조금 그전에 비해서 좀 빨리 뛴다. 왜냐면 이것도 심장을 갖다가 스티뮬레이션 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조금 두고 보세요. 대개 몸에서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모든 건 새로 들어오면 다 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거가 아니고 남의 물건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머리도 아플 수 있고, 심박도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고, 뭐 혈압도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두고 보자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차차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그때 처음 이런 반응이 있을 때는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카이저에 있을 때는 제가 널스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약을 쓰고 나면 제가 그분들이 전화를 하시게 했습니다. 그 환자들 집에.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있다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조금 있으면 아마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괜찮아지지 않고 계속되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연락 주시면은 그게 아주 심한 거라던가 그러면은 이제 약을 끊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약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물 많이 마시면은 소변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래 있어봤자 3시간 몸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 메틸페니데이트 중에서 아주 잠깐 몸 안에 들어있는 리탈린이라는 이제 그 물질을 이제 우선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뭐 한 4, 5학년 되고 그러면은요, 학교에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가서 간호사 방에 가서 이제 다시 약을 받아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걸 조금 이제 창피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데 나만 간다는 거는 얘네들한테는 남과 다른 거는 좀 피어 프레셔를 받거든요. 그래서 자꾸 점심거는 안 쓰는 수가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10시간 내지 12시간 몸 안에 있는 컨설타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USC에서 제가 그 남가주 의과대학이죠. 거기서 제가 임상 교수로 있을 때 그 중에 한 분 다른 교수가 제약회사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그 아주 좋은 약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요, 이게 캡슐입니다. 그래서 그 캡슐 그 바깥에 약간 그 액티브한 메틸페니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걸 먹으면은 뭐 30분 안에 거기 있는 것이 먼저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위액이요, 이 캡슐의 옆에 있는 여기다 구멍을 갖다 이렇게 뚫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구멍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 펌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투압에 의해서 펌프가 10시간 내지 12시간을 계속 약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청소년들한테 이걸 주면은요, 굉장히 좋은 것이, 이 청소년들이 이제 그 다음에 16, 17살 되면 이제 운전도 하거든요. 그때 주의가 산만하면은 정말 운전하다가 사고 생기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컨설타를 쓰는 그 티네이저들은 교통사고가 훨씬 줄어들었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 약이 처음 써가지고 우선 금방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30분 안에 차차차차 계속 10시간 내지 12시간 메틸페니데이트가 나와가지고 계속 이게 또 도파민이 이제 계속 분비가 되니까 교통사고를 많이 줄이는 것으로 약의 연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라는 화학물질, 1944년에 발견된 이 물질이 한국에서는 지금 이것이 주로 이제 많이 쓰이고요.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린 암페타민에 대해서는 한국은 지금 허용을 안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두 가지 약이 전부 다 미국의 식약청 FDA에서 어프로브가 된 성인이 된 두 가지 약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국 분들이 이 두 약에 다 잘 반응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민족에게도 이런 약이 잘 듣는 약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에드럴하고 지금 메틸페니데이트 두 가지가 참 잘 듣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메틸페니데이트가 short acting 리탈린하고 long acting 컨설타가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우선 말씀드렸고요. 아주 많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도 없고 그거 저도 잘 모릅니다. 딴 것들은.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잘 되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본 환자 하나는요, 지금 제가 5살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학교 가게 돼서 부모님하고 할머니하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우리 좋은 만남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환자 같은 경우는요, 저도 모르는 신약을 쓰더라고요. UCLA를 통해서. 어떤 약이냐면 밤에 잘 때 이 약을 먹는데요. 그러면 9시간 있다가 이 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쉬운 거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고 뭐 30분 동안 있다가 그 약효가 나오려면 엄마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딱 밤에 잘 때 이걸 먹고서 자면 9시간 후에 정신이 팍 어텐션이 좋아지고 웨이크업 하니까 이 환자들한테는 너무나 그게 좋은 거죠. 이런 약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약을 써보지는 않았고 아마 이런 약들은 좀 비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저는 추천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암페타민입니다. 이 암페타민을 갖다가 이제 주의산면증에 처음에 쓴 것이 192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FDA 어프로브도 받았는데 제가 그 에드럴을 참 많이 쓰는데요. 저 자신도 지금 에드럴 쓰고 있고요. 그 에드럴에서 short acting은 이제 immediate reaction 하는 에드럴인데 그거는 대개 그것도 5ml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약이요, 그 리탈린이나 이런 메틸페니데이트에 비해서 1배 반 정도로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에드럴 안 쓰고 리탈린부터 씁니다. 그게 더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5ml인데 그것도 이제 저는 반을 잘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2.5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린애들, 좀 큰 사람들은 뭐 어른이나 큰 사람들은 대개 5ml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건 대개 몸 안에 4시간 내지 6시간이 있습니다. 그 아까 리탈린이 한 3시간 내지 4시간 있는 것에 비해서 이건 조금 더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5ml짜리를 하나 쓰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이나 이제 뭐 간식 같은 걸 오후에 먹고 나서 그 다음 양을 쓰고요. 그 2번 쓰면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침에 쓰고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온 후에 2시에 쓰고 숙제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부작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리탈린하고 입맛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약을 너무 늦게 쓰면은요, 이렇게 각성시키는 거니까 잠이 잘 안 오겠죠. 그래서 수면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쓰는 건 안 좋습니다. 적어도 3시 전에 저는 쓰라고 그럽니다. 3시 써서 6시간이면 9시가 되는데 어린애들이 8시나 9시에는 잠을 자야 되니까 한 1시나 2시에 써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박이 좀 빨리 뛰는 거, 어떤 때는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이 위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약을 쓰면은 조금 구역질이 나거나 어떤 때는 토학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 메틸페니데이트 쓸 때는요, 공연히 애들이 이제 무디해져 가지고 이렇게 좀 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많이 드물지만
그게 우울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약의 부작용 때문에 우는 건지 어떤 때는 그냥 약을 끊어보면 아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얘가 우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약의 부작용이다? 그럼 그 약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애더럴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또 애더럴, 이 암페타민 종류는요, 굉장히 드물게, 지금 말씀드린 뭐 일반적인 거 말고, 아이나 어른이나 약간 화가 좀 많이 나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집안에 조울증 환자가 있었거나 과거에 이 집안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었을 때, 자살한 사람들이 되게 조울증이 있으면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가정에서는 가능하면은 애더럴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분노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 우울 증상이 많은데 이 애더럴을 쓰면은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조금 화가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약을 끊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 암페타민이라는 게 이게 이제 마약 종류거든요. 그걸 쓰면은 그리고 자꾸 이걸 더 양을 늘리게 돼 가지고 이제 내성 생기고 금단 현상 생기는 게 아니냐 이걸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약을 이제 못 쓰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 두뇌에 대한 거를 조금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이 한 결정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두뇌에서 도파민이 계속 잘 나오는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거기다가 이 암페타민을 준다고 하면은요, 이게 하이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스티뮬런트니까. 그리고 만일 하이가 되는 것을 자기가 흥분되고 좋아하면은 그 다음에 자꾸 더 쓰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성 생기고 갑자기 끊으면은 금단 증상 생기고 이런 문제가 오는 건데 지금 주의 산만증이 있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도파민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은 전두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그걸 자극을 해가지고 전두엽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약을 바깥에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도파민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주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암페타민을 쓰면, 그러니까 이걸 약을 쓰면은요, 하이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던 것이 캄다운 됩니다. 왜냐면은 조절을 해주니까요. PFC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하이 되는 적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이 브레인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암페타민 같은 거, 제가 지금 벌써 한 뭐 50대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한 20, 30년 썼는데요. 저 중독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이 약이 도움이 있는 거죠.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잘 하니까. 그래서 다 이게 중독되는 게 아니고 주의 산만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이제 이게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마약 중독이 돼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야 이제 국가에서 경찰이라던가 국가에서 사법 행정을 이용해서 다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약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약을 제 생각에는 쓸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 갈 때는 암페타민 약을 들고 갈 수는 없지요. 그때는 컨설타를 가지고 갑니다. 나라의 법은 지켜드려야 되니까요. 제 설명 말고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멘탈 헬스에 관계돼서 그것을 조절하는 그런 그 정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부 기관에서 투자를 해서 대학교 6군데에다가 이 리탈린을 사용해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MTA study라고 합니다. 그게 Multimodal Treatment for ADHD인데 Multimodal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스탠포드 대학교도 들어가겠고 동쪽에서는 뭐 존스 홉킨스도 들어갈 거고 저 북쪽에서는 뭐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도 하나 들어가고 이게 여러 군데의 대학교에서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자기들 환자들 주의 산만증 환자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다 이렇게 진단을 해가지고요. 왜냐면 교수들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 진단 방법이라던가 뭐 치료 방법들이 조금 다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6개의 대학교, 의과대학교 정신과에서 주의산만증 환자들을 자기들이 이제 진단을 해서 골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7살부터 9.9세, 그러니까 9살하고 4분의 3, 뭐 이런 아이들을, 그러니까 10살이 안 된 애들이죠. 9살하고 반이 조금 더 넘는 애들을.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사춘기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을 때를 이제 제 생각에는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 사춘기 때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전부 다 해서 한 590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에서 ADHD가 진단된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하고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건강 상태, 비슷한 조건에 있는 이제 컨트롤 그룹들을 이제 또 정해놓고 4가지의 모드를 했습니다. 첫째는 리탈린만 사용했을 때, 리탈린 5mg을 사용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카운슬링만 했을 때, 세 번째는 리탈린과 카운슬링을 같이 써서 치료했을 때, 네 번째는 커뮤니티, 그 지역에서 그동안 어떤 소아과 의사라든가 정신과 의사들이 해오던 방법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이게 4개의 모드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연구자가 환자들에게 리탈린 5mg짜리를 갖다 하루에 3번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시간 가는 거니까 아침 먹고 주고 점심 먹고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한 번 더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5mg를 하루에 3회 치료를 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쭉 보다가 그 이제 의사들이 이제 그 레지던트들이랑 그 각 대학교에 이제 의사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다 일지를 쓰죠. 이 환자가 약을 쓰고 나서 뭐 행동에 많이 뭐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어텐션은 안 좋다라던가 뭐 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뭐 정학을 당했다던가 뭐 부작용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던가 이거 전부 다 씁니다. 그 의사가. 그리고 이제 그 컨트롤 그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제 몇 달 한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도 자기가 그냥 밀가루 약을 먹는지 아니면 자기가 약물이 있는 거 진짜 리탈린을 쓰는지 모르고요. 의사도 모릅니다. 내가 보는 이 환자가 밀가루 약을 썼는지 그냥 리탈린 메틸페니데이트인 정말 약을 썼는지 그걸 모르는 채 누구만 아냐면은 연구 리서치에 포함된 그분만 아는 거죠. 그래서 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약물만 썩은 경우하고 약물과 그 상담을 같이 한 경우,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약물과 상담을 같이 한 경우인데 77%에서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77명이 좋아졌다는 거는 이 약이 굉장히 효과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 정신과 약물들은요, 플라시보 이펙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참 여기서 선전하던 뭐 솔잎을 먹으면 뭐 혈압도 떨어지고 당뇨도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걸 믿었다가 한 3분의 1은 정말 많이 좋아져요. 그게 플라시보 이펙트인데 나머지 분들이 혈압이 나빠지고 뭐 당뇨 생기고 그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플라시보 이펙트가 대개는 10명 중에 3명은 괜찮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 이제 그런 수가 있는데요. 이 테스트에서도 한 20%는요, 그냥 밀가루 약 먹었는데도 좋아진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20% 내지 30%의 사람들이 좋아진 거는 그거는 약물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물만 쓴 경우도 70% 이상으로 좋아졌고, 물론 카운슬링만 한 경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MTA 스터디를 통해서 이 리탈린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좋아지는 거는 행동이더래요. 하이퍼액티브 하거나 충동성이 있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능에 관계되는 거라든가 어텐션을 집중할 수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먼저 나는 거는 행동에서 먼저 차이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면 되게 30분 후면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약을 쓰면 많은 부모님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두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약물들은 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 내지 4시간 있다가 몸에서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뭐 두뇌라든가 몸 안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ADHD가 있을 때는요, 도파민을 넣어줄 수 있는 메틸페니데이트나 암페타민을 써가지고 PFC, 전두엽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금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2가지 물질만 제가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Adderall, immediate reacting 하는 건 되게 4시간 내지 6시간 있지만, 티네이저들이 되고 뭐 한 5학년, 6학년 되면은요, 2번째 가서 뭐 약을 받는 거 이런 거 좀 애들이 안 하거든요. 딴 애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흉볼까봐. 그럴 때는요, Adderall extended release, long acting Adderall이 있습니다. Adderall XR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쓰면은 이것도 컨설타처럼 한 10시간 내지 12시간 몸 안에 있으니까 아침 먹고 한 번 먹으면은 Adderall XR 쓰면은요, 그게 그냥 쭉 학교 끝날 때까지 있고 그때 숙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롱 액팅을 쓰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할 때 사고도 줄고 뭐 문제들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그 에드럴의 부작용도 거의 리탈린과 비슷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분노가 올 수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이제 MTA 스타디를 하는 중에서 이제 77%의 환자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그 리탈린의 부작용이 있다던가, 리탈린을 썼더니 뭐 도움이 별로 안 됐다? 그랬을 때 이 에드럴 줘봤습니다. 5ml짜리 에드럴. 그래서 그걸 줘봤더니 그 중에서 10%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 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10%의 환자에서는 리탈린이 안 들으면 에드럴, 에드럴이 안 들으면 리탈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요. 또 스티뮬런트가 아닌 약들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도 쓰고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스트라테라라는 약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네릭 네임은 화학유명은 아토목세틴입니다. ATX라고 제가 이제 그 많이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스트라테라가 그 하나의 여기서는 이제 상품명입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그거를 그대로 쓰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스트라테라는 우리가 이제 그 controlled substance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나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이게 뭐 악용해가지고 하이가 되려고 하는데 그게 그거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테라는 어떤 점에서는 부모님들께서 혹시라도 그러니까 스티뮬런트를 썼다가 중독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쓰면은 별로 그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토목세틴이라는 거는 주로 브레인에 들어가가지고 노에피네프린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하고 노에피네프린이 하는 일이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는 이제 어디에 이제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이게 플렉서블해지고, 뭐냐면 어린애들일수록 이 executive function이 잘 발달이 안 되면은요,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아침반 대신에 점심에 와라, 뭐 이런 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멀쩡하게 각성된 상태에서 자러 가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너무 체인지가 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자는 것에서부터 깨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이것도 또 체인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융통성 같은 게 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좋아지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워킹 그 메모리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티뮬런트를 썼을 때는 어디에 열심히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뭔가 말을 하면 금방 그거에 반응하는 리액션 타임, 그게 좀 빨라지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내려와서 밥 먹어 그랬을 때 한 번 말하면 금방 내려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게임하느라고 있고 5번, 6번 얘기해야 겨우 내려올까 말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리액션 타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런 약을 쓰면 그래서 제일 좋아지는 게 mother-child relationship이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약을 쓰면은 아이들이요, 무슨 말을 했을 때 딴 생각하느라고 이게 잘 듣지를 못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금방 이제 리스폰드를 할 수 있고, 그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리스폰드를 금방 하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얘가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사실은 이 아이가 잘 못 듣는 이유는요,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금방 이게 리스폰드를 못하는 것이 브레인에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 브레인 생각을 안 하시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던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이가 빨리 리스폰스 할 수 있고 리액션 타임이 빨라지니까 인간관계가 많이 좋아지죠.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금방 리스폰드 할 수 있고 친구들이 말하는 것도 금방 리스폰드 할 수 있고 부모님이야 말도 못하지요. 그 다음에 short-term memory, 오늘 공부한 거 집에 와서 엄마가 물어보면 기억이 잘 됩니다. 이 히포캄퍼스에 들어간 것들이. short-term memory가 좋아지고요. 그러지 않으면 산만하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밤에 이제 자면서 그 short-term memory가 이제 콜텍스로 가면 long-term memory로 되니까 시험 볼 때도 이제 공부를 이게 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learning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냥 그 러닝만 하는 게 말만이 아니라 non-verbal한 것도 몸으로 되는 그런 것도 메모리도 좋아지니까 이제 뭐 체육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겠죠. 좀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부작용은 어떤 게 있냐면은 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틱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페이셜 틱은요, 눈을 깜빡깜빡 한다든가 코를 이게 산토끼처럼 찡글찡글 한다든가 입술을 자꾸 이렇게 하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페이셜 틱이고요. 그거 하지 마. 그리고 스트레스 주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틱 있는 애들하고 저는 아버지하고 밥을 같이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자꾸 신경을 쓰시니까. 그런데 그 페이셜 틱도 이게 생겼던 것이 약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는요. 어떤 아이들은 이게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 틱이. 그래서 그런 게 잠재해 있다가 약을 씀으로써 그게 나타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레스 신드롬이라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거는 이 틱도 있고 주의산만증도 있고 약간 심한 그 불안증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건 이제 닥터 투렛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표해서 그 투렛스 증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잠재해 있던 아이들이 이 약을 쓰면 그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게 나타나면은 의사도 놀라고 부모도 놀래니까 이제 그거 약을 갖다가 끊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이가 공부하는 게 다 힘들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무슨 플렉서블 하다던가 뭐 리액션 타임이 좋아진다던가 그거 다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비록 좀 찡긋찡긋하고 어떤 때는 이제 보컬 틱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면서 소리 좀 내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게 바디 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소매를 갖다 이렇게 물어 뜯는다던가 뭐 어깨를 이렇게 올린다던가 제 환자 하나는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바디 틱 같은 게 있을 때 그것을 그냥 톨러레이션 하면 환자들은 그거 가지고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거하고 환자들이 어텐션을 못해서 공부 못하고 그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문제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스트라테라를 많이 씁니다. 그 아토목세틴을 쓰면은 스티뮬레이션 하는 게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리탈린이나 컨설타도요, 양을 적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니딘 같은 거라던가, 뭐 구안파신이라던가, 이제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대체해서 하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환자들을 보니까요, 뭐 컨설타 같은 거 또는 에드럴 XR 써가지고 하루 종일 잘 있던 애들이 저녁 5시쯤 되고 나면은요, 약이 이제 이거 약에 다 몸에서 나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이제 좀 하이퍼 액티브해진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우리는 이제 리바운드라고 그러죠. 리바운드 또는 이제 위드로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작은 양의 리탈린 같은 걸 조금 그때 한 4시 정도에 쓰고 또 저는 환자들 보고 나가서 그때 운동을 하라고 그럽니다. 운동을 하고 뛰면은요, 몸 안에서 도파민이 막 나오거든요, 브레인에서. 그러면 그 리바운드 이펙트가 별로 이게 심하지가 않고, 이제 여성들, 어린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리바운드가 되면은요, 그때까지는 식욕이 감소돼서 별로 안 먹어가지고, 이게 웨이트 컨트롤이 잘 됐었는데, 그땐 막 집에 있으면 냉장고에 가서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나가서 운동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도파민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무슨 뭐 많이 먹는다던가 이런 걸 안 합니다. 아주 드물게 저는 이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헌에 의하면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프라이어티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남자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페니스가 이렇게 이렉션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그냥 이렉션이 오랜 기간 있는 경우,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직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약간 그 환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누가 자기를 갖다 이렇게 터치한 것 같이 느낀다, 뭐 이런 것을 느끼는 수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환자들은요, 자기 손톱을 깨문다던가 뭐 입술을 깨문다던가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무슨 이런데 액네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여드름 짠 자리를 자꾸 너무나 꼬집는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약을 갖다 끊어야 되겠죠.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문헌이 있으니까 정말 드물게 올 수가 있지만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은 이제 너무 놀라지 않으시겠죠. 과거에는 이제 이게 심장을 조금 이렇게 각성시키니까 혈압이 한 뭐 보통 때 뭐 100mm Hg라고 그랬으면은 그게 한 103이나 104 정도로 올라갈 수가 있어서 혈압도 좀 올라가고, 맥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90이나 100이던 아이가 101, 뭐 102 이 정도로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그전에는 심전도를 찍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알아라 그랬었어요. 각성제 주기 전에. 근데 요즘은 이제 히스토리를 들어가지고 얘가 그전에 심장병이 있었다든가 부모님이 심장병 환자였다든가 그럴 때는 소아과나 심장내과한테 보내서 미리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미리 보낸 아이가 몇 명 있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괜찮으면 그냥 약 써가지고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과거에 이제 어떤 환자들이 이 약을 쓰면서 뭐 점심을 많이 먹고 나서 금방 수영장에 들어갔다 무슨 문제가 있었다던가 이래서 이제 sudden death가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11명 정도가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본래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던 환자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장병이 다른 것 이유로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올 수가 있었는데, 이 비율은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장병 있는 것을 아는 경우는 이제 이런 약을 쓰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그렇지 않고 건강한 아이라던가 가족력이 괜찮은 아이들 중에서는 과거에 무슨 갑자기 그 sudden death가 있었다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약을 쓰면서 그 대신 작은 양을 쓰면서 차차 올리다 보면은 되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목세틴 그래가지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뮬런트가 아닌 약, 이런 약은요, 약을 이제 경구 복용한 한 1시간 내지 2시간 있으면 이제 피크 레벨로 올라가고, 이 약도 체내 한 10시간 내지 12시간 이제 머물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용량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킬로그램당 1.4mg까지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kg짜리 아이라면은 1.4mg라면 28mg? 그 이상을 쓰면 안 되고, 대개 이제 아토목세틴이 10mg부터 있습니다. 10mg, 18mg, 뭐 25 이렇게 나가는데 그 작은 양부터 쓰면 되겠죠. 그리고 1주 내지 4주 후에 있으면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한 6주쯤 되면, 그러니까 한 달 반 내지 어떤 때는 한 3개월 기다리면 12주죠. 그때쯤이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아토목세틴을 써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경우는 척파 중에서 주의산만증이 있는 경우, 이 약을 쓰면 비교적 부작용도 적고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교과서 같은 데서는 이런 경우 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토목세틴은 이제 간에 가서 이제 대사가 되는데, 그때 간에 있는 효소 중에서 이제 사이토크롬이라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사이토크롬 P450이 이제 이 약품을 갖다 이렇게 대사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대변으로 내보내는 건데요. 이 대사 그 엔자임을 써야 되는 그 약물들, 예를 들면은 플로악세틴이라던가
텍스, 그다음 퀴나인 뭐 이런 것들은 이 똑같은 효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게 부시질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약물들의 농도가 조금 높이 혈장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적은 양을 주는 것이 좋겠죠. 두 가지를 다 써야 될 때는 이제 이런 것만 조심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UCLA에서 스터디를 많이 한 알파 에드리너직 애거니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클로니딘이라는 것과 구안프신,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약들이 어떤 점에서는 졸리게는 하지만 이제 캄다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안프신 오랜 동안 시간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게 인투니브라고 해서 이런 환자들은 이게 특히 충동성이 많은 환자들, 이런 애들, 그러니까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가 있는 애들한테 이걸 쓰면은 좀 충동성이 줄어듭니다. 클로노딘은요, 소아과 의사들이 아이들 밤에 잠을 못 자거나 불안해하는 애들한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ADHD 환자들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어느 날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얘가 뭐 스펜더 나이스란다던가 여행하는 도중에 이 약을 안 가지고 가면은 갑자기 약을 끊으면은 이게 혈압을 낮추던 약이니까 혈압이 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이 클로니딘하고 구안프신은 꽤 많이 썼습니다. 충동성이 좀 아직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한테는 이런 걸 쓰면은요, 아이들 충동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도움이 됐고요. 항우울제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약이 뷰프라피온입니다. 이게 웰뷰트린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약은 항우울제도 되지만 도파민을 올립니다. 그래서 대개는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약은 우울증도 치료하고 도파민도 좀 올리기 때문에 주의산만증도 좀 도와주는데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 도파민 나오는 게. 그러나 이 웰뷰트린은 좋은 것이 다른 항우울제는 좀 이렇게 몸무게를 올려요. 그런데 이 웰뷰트린이 몸무게를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입맛을 떨어뜨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웰뷰트린, 뷰프라피온은 담배 피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담배를 끊을 때 이 약을 150ml 정도의 뷰프라피온을 주면은 담배를 끊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FDA에서 승인도 받았고 그래서요. 이게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스티뮬런트지만 그 다음에 스트라테라, 그 다음에 이제 클로니딘, 구안프신 이런 약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고 이 약물 치료와 그다음에 심리적 치료, 환경의 치료, 영적 도움 이게 주시게 되면은 정말 치료가 잘 되는 병이 주의산만증입니다. 제 말씀이 도움이 되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